자, 바로 갑시다. 실근의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좀 중요한 거고요. 요거 고3 때까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옆에다가 조금 써줄까요? 이거를 근의 분리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안 돼요. 자, 요거를 근의 분리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자, 사실 근의 분리가 지금 오늘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여기 보면은 224쪽에 있는 내용이랑 그리고 225쪽에 하나 더 있어요. 이게서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건 사실 225쪽에 있는 내용을 근의 분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냥 선생님이 근의 분리 1, 2라고 할게요. 1, 2라고 할게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판별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두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 두 실근의 부호를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 세 가지 별표하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딱히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자, 요거는 사실 너희가 알만한 내용이에요. 알만한 내용인데 봐봐. 세 가지 경우가 나올 거야. 잘 보셔야 돼요. 문제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ax제곱. 자, 다시.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자, 첫 번째 경우예요. 첫 번째 경우. 두 근이 있겠죠? 두 근이 두 근의 부호가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합시다.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을 찾아라 라고 할 거예요. 자, 얘는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두 근이 있을 수 있고 중근이 있을 수 있고 허근이 있을 수 있지만 문제에서 두 근이 존재하는데 이때 두 근이 모두 양수래요. 그럼 여기서 봐야 될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에서 두 근이란 말이 나왔어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판별식 쓰겠죠. 자,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될까요? 크다? 두 근이니까 크다? 라고 하면 틀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너희 중3 때부터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 중근을 오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중근이란 뜻은 근의 개수가 사실은 몇 개인 거예요? 원래는 두 개예요. 두 개인데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중복돼서 하나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두 근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면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 사이에 두 근이라고 안 하고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했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어떤 거야? 그러면 큰 게 맞아요. 이 서로 다르라는 이 네 글자가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등식 파트에서는 같다 표시가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로 다르란 말이 없으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이거 너희 미적분에서 또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럼 두 근의 합은 0보다 어떻겠어요? 두 근의 합은 0보다 크겠죠? 맞죠? 근데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거예요. 요 식에서 보면은 두 근의 합은 뭐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죠. 근데 이게 0보다 어떻다란 얘기예요? 크다란 얘기죠. 맞죠?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두 근의 곱을 알아볼 겁니다. 자, 요 식에서 두 근의 곱은 뭡니까? a분의 c죠. a분의 c예요. 근데 두 근이 모두 양수예요. 양수랑 양수를 곱했으면 0보다 어떤 겁니까? 0보다 큰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미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같죠? 딴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요걸로 다시 해볼게요. 두 근이 모두 이번에는 음수일 조건 한번 해볼까요? 음수일 조건. 얘도 똑같아요. 첫 번째, 일단 두 근이란 말이 나왔어요. 서로 다르란 말이 없어요. 그럼 뭐하다?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겠죠? 그죠? 두 번째, 자, 이번엔 두 근의 합을 알아볼 건데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두 근이 모두 음수야. 음수를 둘이 합했으니까 0보다 어떨까요? 0보다 작겠죠. 다음 세 번째, 두 근의 곱.
두근의 곱 a분의 c는 음수와 음수를 곱했으니까 0보다 어떨까요? 크겠죠. 그죠? 알 수 있겠죠? 마지막 경우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요거는 너무 좋아요. 자, 이번에는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 다른 조건 한번 볼게요. 자, 요것도 자, 먼저 처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두근이라고 써 있어요. 두근이라고 써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겠죠? 그죠? 근데 두 번째 잘 보세요. 요게 중요해요. 두근의 합이요.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고 했거든요. 그럼 둘이 합한 거는 0보다 어떨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가 없죠. 자, 둘이 부호가 다르다고 했는데 양수의 절대값이 음수의 절대값보다 만약에 크다란 말이 있어요. 양수의 절대값이 음수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러면 두근의 합은 0보다 어때요? 크죠? 그지? 양수의 절대값이 그러니까 3이 마이보다 절대값으로 따지면 3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0보다 크지. 근데 그런 말이 만약에 없어. 그럼 두근의 합이 0보다 큰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세 번째 두근의 곱이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죠. 두근의 곱은 0보다 어떻겠어요? 작겠죠. 0보다 작겠죠.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두근의 합을 알 수가 없어서 보지 않아요. 근데 추가로 판별식도 안 봐도 돼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두근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별식 안 봐도 돼요. 근데 찝찝해 봐도 돼요. 근데 어차피 답에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경우거든요. 서로 두근의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얘는 요 판별식 안 봐도 되고요. 두근의 합도 안 봐도 돼요. 그냥 뭐만 보면 되냐?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이것만 보면 돼요. 너무 편해요. 그죠? 자, 근데 하나 주의할 거. 이때 두근의 합을 왜 안 봤어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안 본 거죠. 근데 만약에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수의 절대값이 음수의 절대값보다 크다란 말이 있다면 0보다 큰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봐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자, 두근이 모두 양수의 조건에서 보면은 먼저 판별식은 두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하면 0보다 어때야 된다고요? 커야만 돼요. 그래서 여기다 잠깐 체크해 줄게요. 만약에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나왔으면 요때 판별식은 0보다 크다가 맞아요. 서로 다른 말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그 다음 두근이 모두 양수니까 합한 건 0보다 클 거고 곱한 것도 0보다 크겠고 음수의 경우도 합한 거는 0보다 작고 두근의 곱은 0보다 크겠죠. 근데 3번이 너무 좋죠. 3번은 판별식 안 봐도 돼요. 두근의 합은 몰라서 안 봐요. 근데 두근의 곱은 0보다 작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요 밑에도 아마 표시가 돼 있을걸요? 잠깐만 좀 올려줄게요. 보면은 여기도 부호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만약에 절대값의 조건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두근의 합과 합을 또 봐야 돼요. 알겠죠?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있을 경우에는 합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치?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기까지만 딱 보면 끝나요, 오늘. 자, 이번에는 실근의 위치인데 얘가 바로 정확한 얘가 근의 분리예요. 이걸 원래 근의 분리라고 부릅니다. 아마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서 근의 분리야 라고 설명하는 건 이 부분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 내용을 볼게요. 실근 ABC에 대하여 요거의 두 실근인 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x축과의 교점의 x좌표이므로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실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자, 요거의 두 실근의 위치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2차 함수 그래프의 요 세 가지 조건, 요거 체크를 하셔야겠죠? 요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할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을. 자, 이거는요,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요. 앞에 그 뭐 두근이 양수다, 음수다, 그거는요, 그림 안 그리고도 풀 수 있어요. 몇 번 풀어보면 바로 아는데, 요거는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요것도 미리 체크하고 갈까요?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요 마지막 거는 별로 뭐 중요하지 않은데 뭐 하다 보면 알아요. 자, 요것도 먼저 여기다가 먼저 설명을 좀 한 다음에 할게요. 자, 따로 설명할게요.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근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할 건데, 자, 1번 경우. 자, 두 근이 어떤 p보다 여기선 크다라고 할게요. 크다. 자, 2차 방정식에 두근이 있는데 두근이 p보다 크다라고 나왔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요. 항상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보면은, 자, 해볼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잘 봐요. 요 두근이 알파와 베타가 p보다 크대요. 그럼 p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알파보다 왼쪽, 여기 어딘가에 p가 있어야겠죠. 맞아요? 자, 확인해 볼까요? 두근이 p보다 크다. 맞죠? 그런 뒤에 요거를 fx라고 치고요. fx. 그러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를 fx라고 그냥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도 세 가지 조건 볼 거예요. 앞에 거랑 비슷해요. 앞에 거랑. 첫 번째, 두근이란 말이 나왔어요. 뭐 해야 될까요? 판별식. 판별식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죠. 이때도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것도 서로 다르란 말이 있으면 0보다 큰 거예요. 그죠?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를 볼 거냐면, 자, 요게 fx라는 곡선이에요. 근데 p가 여기 있잖아요. p를 요 fx에다 대입하면 p가 fx에 닿으려면 0보다 어떻겠어요? p가 fx에 닿아. 크겠죠? 맞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요 fx에다가 요 p 값을 넣어요. x에다 p를 넣어요. p를 대입한 값은 요게 만약에 축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p를 넣은 값은 0보다 어땠을 것이다. 컸을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p를 대입한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한 번만 더 볼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요렇게 2차 함수가 있어. 2차 함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p야. 여기가 p야. 요게 y는 fx라는 어떤 곡선이 있어. 그러면은 fp는요. 자, p를 대입한 값이 뭐냐는 얘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p를 대입한 값이 0보다 어떨까요? 작겠죠. p를 대입한 값은 여기였을 거니까 이게 fp인데 0보다 어때요? 작았겠죠. 그지? 근데 만약에 이번엔 이쪽에 p가 있었다고 칠게요. 그럼 얘는 p를 x에 대입한 값은 0보다 어떻겠어요? 컸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란 이유가 이거예요. 얘가 p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내란 얘기예요. 알겠죠?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다음, 요 가운데 얘는 2차 함수죠. 곡선이잖아요. 2차 함수. 2차 함수의 요 가운데 요 선을 혹시 뭐라고 부를까요? 대칭 축이라고 부르죠. 요걸 축이라고 불러요. 얘를 축이라고 부르는데 요 선을 그을게요. 그냥 얘가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잖아요. 축이라고 해요. 방정식. 자, 혹시 여기에서 축의 방정식을 조금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원래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을 찾아서 꼭지점의 x좌표가 x는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 p, q다라고 하면 요때 꼭지점은 축의 방정식은 x는 p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계산 안 하고도 바로 축의 방정식을 알 수 있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맞아요. 그 축의 방정식이 뭐냐면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오케이? 실제로 잠깐 해볼까요? 자,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에요. 자, 요거의 꼭지점 찾아볼게요. 표준형 고칠 거야. 표준형 고치는 거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빼기 4x에 몇이 필요해요? 4를 더했다가 4를 뺄 거고 이렇게 하죠? 그럼 요거를 인수분해하면 x 빼기 2의 제곱 빼기 3이에요. 그럼 요거의 꼭지점 좌표는 2,3, 마삼이지. 그런데 요거의 축의 방정식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x는 2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방금 알려준 공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축은요, x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뭐가 나와요? 바로 2가 나오죠. 마이너스 a분의 b면 마이너스 선생님 a분의 b라고 썼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선생님 잘못 써놨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여기 2a분의 b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몇이에요? 바로 2 나오죠. 그죠?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아까 합을 선생님 잘못 썼네요. 그죠? 그래서 요건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축의 방정식. 그래서 이걸 지금 왜 얘기했냐면 잘 봐. 요게 그래프를 딱 보니 여기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여기가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어때요? 오른쪽에 있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그거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는 p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다. 요 세 가지 조건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한 번만 좀 깔끔하게 다시 쓸게요. 자, 요거 중요해서 그래요. 이게 나중에 미적분에도 나오기 때문에. 자, 두근이 만약에 어떤 숫자보다 크다 혹은 작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얘는 대충이라도 이렇게 곡선을 그리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P의 위치를 찾아야 돼. 두근이 P보다 크다? 그럼 아마도 P가 왼쪽에 있었겠지. 그럼 얘는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이번에는 요거를 y는 fx라고 치고요. P가 fx를 대입하면 즉 fp가 0보다 어떤지를 봐야 돼요.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0보다 크다. 세 번째는 요 가운데 축의 방정식이 있다고 했거든요. 즉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다. 요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두 번째로 다시 해볼게요. 같은 거니까. 자, 두 번째 다시 해볼게요. 두근이 이번에는 p보다 작다 한번 해볼게요. 작다. 자, 이것도 자, 요렇게 대충이라도 그리셔야 돼요. 자, 보면은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하면은 이번엔 두근이 p보다 작아요. 그럼 p의 위치가 어디야? 베타보다 오른쪽에 있었겠죠. 그리고 요 가운데가 마이너스 2a분의 b 축이라고 했어요. 그지? 그래서 얘도 자, 첫 번째 뭐 봐요? 판별식 볼 거죠.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이번에도 p를 대입한 값 fp요. p를 대입한 값은 0보다 어때요? 크죠? 그죠? fp는 0보다 크다. 세 번째, 요번엔 축을 봐야 돼요. 축의 방정식 요 마이너스 2a분의 b요. 자, 마이너스 2a분의 b는 p보다 어떻다? 작다. 그지? 요 세 가지를 봅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엔 세 번째. 사실 요 경우도 되게 좋아요. 자, 이번에는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p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이것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곡선 이렇게 그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p가 이번엔 어디 있대요? 두근 사이 어딘가에 있대요. 어딘진 몰라요. 어딘진 몰라요. 그럼 요것도 자, 일단 첫 번째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뭐 할 것 같아?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볼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요게 중요해요. fp요. 자, 이번에는 p를 대입한 값이 0보다 어떻습니까? p가 fx, 요게 y는 fx라고 치면 요 그래프에 닿는 값이 0보다 어때요? 작죠? 맞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0보다 작아요. 세 번째, 이번에는 요 가운데 축이 있었을 거예요. 얘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모른다가 답이죠. 방금 뭐라고 했냐면은 p가 두근 사이에 있다고 했어요. p가 알파 쪽에 가까운지 베타 쪽에 가까운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축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지.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만약에 p가 이 베타 쪽에 가깝다라는 말이 있거나 알파 쪽에 가깝다는 말이 있으면 그럼 봐야 돼요. 그래서 얘는 요거 안 봐도 돼요. 추가로 누구도 안 봐도 될까? 판별식도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얘도 요거 한 가지만 범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즉 두 군의 부호가 다른 경우나 두 군 사이에 뭐 어떤 P가 꼈다는 경우나 이 경우는 한 가지만 보기 때문에 되게 편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기억하면서 요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봐봐. 한 번 더 볼게. 두 군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림이 중요해요. 자, 그랬을 때 먼저 두 군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다음, P가 이 그래프에 닿는 점을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P가 이렇게 닿는 점은 0보다 크다. 다음, 요거 중요하죠. 요거 추계방정식 쓰는 거 요거 공식은 좀 알아두세요. 이게 추계방정식이에요. 추계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가끔 애들 이런 거 하는 애들이 있어요. 2차 함수의 꼭지점 찾는 게 귀찮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때 이거 써도 돼요.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차피 x좌표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요거 쓰면은 바로 꼭지점에 x좌표가 나오죠. 그렇지? 요 방법을 써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요 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다. 자, 두근이 P보다 작다도 빠르게 할게요. P가 여기 있다는 그 그림 그려놓고요.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P를 대입한 값은 0보다 크고요. 그 다음 요 축이 P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작다. 자, 요 두 근 사이에 있는 경우가 제일 좋아요. 어쨌든 무조건 사이에 있잖아요. 그럼 판별식 안 봐도 돼요. 그리고 축의 위치요. 축의 위치는 몰라서 안 봐요. 그죠? 알면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 대신에 요 P를 대입한 값. P를 대입한 값이 0보다 작다. 요거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요거는 얘네 둘이 섞은 거예요. 얘네 둘이 섞은 거야.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있다.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있다. 그러면 얘도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볼 거고요. 얘는 P도 있고 Q도 있죠. 그러면은 P를 대입한 값 0보다 크고 Q를 대입한 값도 0보다 크다. 그 다음 가운데 축이 있겠죠. 그 축은 P보다는 크고 Q보다 작다. 요 세 가지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냥 얘네를 섞은 거예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서 부호로 나온 경우랑 요 경우랑 그 다음 위치로 나온 경우 요 두 가지를 둘 다 외우셔야 되는데 이게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얘는 좀 알기 쉽고 위에 거는 부호만 보면 알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꼭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고3 끝날 때까지 외워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24쪽이에요.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해봐야지 우리가 이해가 갈 거예요. 자, 보면은 요거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K값의 범위를 구해라. 먼저 1번. 1번에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얘도 세 가지 조건 봐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먼저 두 근이라고 했거든요.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판별식. 판별식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서로 다르란 말이 있으면은 그냥 크다예요. 두 번째, 두 근의 합은 뭐예요? 0보다 모두 양수다라고 했으면 크다 볼 거예요. 세 번째, 두 근의 곱은 0보다 어떻다? 크다 볼 거예요. 요 세 가지 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자, 요 식 보고 판별식 쓸 겁니다. 짝수 판별식 쓸게요. B'의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전개하면 K제곱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 빼기 3이 크거나 같고요. 한 번 더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크거나 같습니다. 인수분해 1, 2에 1에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이 크거나 같습니다. 자, 요거 이제 풀 줄 알죠? K는 마이 또는 1인데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럼 답은 뭐라고 해야 돼? K는 마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푼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풀어봅시다. 이번엔 두 근의 합이에요. 두 근의 합은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럼 요 식에서 두 근의 합은 몇입니까? 누굽니까? 2의 K 플러스 1인 거죠.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한 거예요. 그죠? 얘가 0보다 어떻다? 크다. 이 약분해주고요. K 플러스 0보다 크고 K는 마일보다 크다. 바로 나왔네요. 다음 두 근의 곱으로 가봅시다. 두 근의 곱은 K 플러스 3이죠. A분의 C니까. 맞지? 얘도 0보다 크대요. 그러면은 K는 마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자, 마지막으로 얘랑 얘를 섞어주면 그게 답입니다. 자, 보면은 K는 마이 7하고 왼쪽이죠? 1, 7하고 오른쪽입니다. 다음 마일 여기 있네요. 안 7하고 왼쪽이고요. 마 3, 잠깐만요. 크다죠? 크다인데 왜 왼쪽이야? 오른쪽이죠? 오른쪽이고요. 마 3, 안 7하고 오른쪽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답입니까? 여기죠? 여기. 그래서 얘 답은 K는 몇보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이란 얘기예요. 그죠? 자, 이 문제 풀 때요. 처음에 약간 설계를 좀 하고 하세요. 두 군이 모두 양수다라고 했어요. 두 군이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양수니까 합한 거 크고 곱한 것도 0보다 크다 해놓고 그냥 쭉쭉쭉 풀면 끝이잖아요. 그죠? 자, 요것도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2번도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라서 선생님은 3번만 풀게요. 2번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2번은 너희가 풀어보는 걸로 하고요. 3번만 한 번만 더 풀어볼게요. 3번. 자, 똑같은 내용이라서 그래요. 자, 3번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두 군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는 판별식 볼 필요 있다 없다? 안 봐도 돼요. 보고 싶으면 봐도 돼요. 근데 어차피 답에는 영향이 없을 거예요. 약간 뻘짓한 느낌일 거예요. 다음, 두 군의 합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서로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둘이 합한 게 0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서 안 봐요. 그럼 얘는 뭐만 본다? 두 군의 곱만 본다는 얘기예요. 두 군의 곱이 0보다 어땠을까? 작았겠죠? 그럼 여기서 두 군의 곱은 A분의 C니까 K 플러스 3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0보다 작다. 그럼 얘 답은 K는 마3보다 작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부호가 다른 경우는 너무 빨리 풀려요. 되게 편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이게 진짜 근의 분리예요. 이게 근의 분리인데, 자, 요거는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요. 자, 요거의 두 근이, 자, 중요한 말, 두 근이 1보다 클 때라는 말이 나오면은 항상 요런 그림을 좀 그리세요. 간단하게라도 요렇게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그래서 얘가 y는 fx가 되겠고, 여기에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치면은 두 근이 1보다 크다. 1의 위치가 중요해요. 1이 어디 있다? 알파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요 가운데 축이라고 한다고 했죠? 축의 방정식도 미리 써줄게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세 가지 조건을 본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자, 두 군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볼 거고요. 다음, 이번에는 요 1이요. 1을 요 2차 함수에 대입한 값. 그러니까 F1이요. F1은 0보다 어떻다? 크다를 볼 거고요. 세 번째, 요 가운데 축. 마이너스 2a분의 b는 1보다 어떨 거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다를 볼 거다 이 얘기예요. 요 세 가지 보면 끝나요. 그죠? 자, 빨리 해봅시다. 자, 판별식부터 해볼게요. 짝수 판별식 쓰면 B'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인수분해 1, 3이네요. A 빼기 1, A 빼기 3이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A는 1 또는 3이니까 얘 답이 뭐야? A는 몇보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3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이제 금방 풀 수 있죠? 자, 두 번째. 이번엔 F1. F라는 건 뭐야? 얘를 fx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얘기는 F1이라는 거는 요 식에다가 1을 넣으란 얘기예요. 그죠? 1을 넣으면 1 빼기 2a 플러스 4a 빼기 3이 0보다 크다. 계산하면 2a고요. 2항하면 2. 그럼 요때 a는 1보다 크다. 다음 마지막 이번 축의 방정식이에요. 마이너스 2a분의 b거든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뭐예요? a죠. 맞습니까? a가 1보다 크다. 그지? 자, 그러면 얘네를 섞어. 얘랑 얘를 섞을 거예요. 자, 섞어볼게요. 수직선 그거 놓고요. 자, 1에다가 동그라미 칠하고 왼쪽, 3에다가 동그라미 칠하고 오른쪽. 근데 얘를 보니 1에 동그라미 안 칠하고 어디야? 오른쪽이야. 근데 얘도 똑같지? 그럼 결국 겹치는 건 어디예요?
3부터죠. 여기죠. 그럼 요거의 답은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거요. 몇 번 하다 보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필수예제 26번. 자, 근해 분리에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봅시다. 요 1번이요. 1번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두 근 사이에 마이가 있을 때 이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 봐봐. 두 근 사이에 있다. 자, 1번. 그림을 대충 이렇게 그려봐. 이렇게 하고. 자, 보면은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근데 두 근 사이에 마이가 있는 거야. 이거는 y는 fx라고 치고. 자, 이 경우는 판별식 볼 필요 있다? 없어요. 두 근 사이에 있을 때. 다음 축의 위치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 축의 방정식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a분의 b가 마이보다 큰지 작은지를 몰라서 안 봐요. 오케이? 그럼 얘는 뭐만 보면 되냐? p를 fx에 대입했을 때가 즉 f 마이가 0보다 어떻을 것이다? 어땠다? 작다? 그죠?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래프에. 그죠? 그럼 요거만 보면 끝나는 거지 이거는. 자, 바로 합시다. 요거를 fx라고 치고요. 자, f 마이 x에다 마이 넣으란 얘기예요. 넣으면은 4 여기다 마이야 마이너스까지 해서 플러스 2가 됐겠지. 분배할게. 그럼 2m 플러스 4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그럼 얘 풀면 m이고요. 몇이야? 9죠.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답이에요. 이게 끝이야. 사이에 낀 경우가 제일 좋아. 그죠? 이때 사이에 낀다는 게 하나라도 사이에 끼잖아요? 그러면은 판별식 안 봐도 돼요. 축도 안 봐도 됩니다. 두 번째 경우 봅시다. 이게 제일 짜증나. 자, 이게 제일 짜증나. 이번에는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대요. 자, 이게 얘는 종합한 거지.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러면은 두 근 사이에 0과 2가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대요. 두 근이 0과 2 사이에 있대. 그럼 0이 어디 있어? 여기에 있어야겠지. 얘는 여기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 요 가운데 축이 있겠죠? 얘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얘는 총 4가지를 봐야 되지. 4가지야. 자, 첫 번째.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봐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0을 대입한 값. f0이요. 0을 대입한 값이 0보다 어떻다? 잘 봐야 돼. 0이 그래프에 닿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겠지. 0보다 커요. 그 다음 2를 대입한 값도 크겠죠? 그지? 요거 봐야 되고. 세 번째. 이번엔 축이요. 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0과 2 사이에 있죠? 그래서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요걸 봐야 돼요. 세 개로 썼지만 총 4가지인 거죠. 그지? 자, 하나씩 풀어봅시다. 자, 먼저 판별식부터 갑시다. 자, 판별식 그냥 판별식 쓸게요. b의 제곱 m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4 하면서 m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됐겠지. 그죠? 자, 계산하면 m제곱 4m 플러스 4 그 다음 4m 빼기 4가 크거나 같다. m제곱 8m 4 지워지네요. 0보다 크거나 같다. m으로만 묶으면 m 플러스 8이 이렇게 됐고요. 0이랑 마팔이죠. 그러면 얘 답은 크니까 벌어지죠. 그죠? m은 작은 것부터 마팔 작거나 같다 또는 m은 0보다 크거나 같다. 한 개 풀었어요. 옆에다 쓸게요. 이번엔 0을 넣은 값. 자, 0 넣을 거예요. 자, 여기 0 넣고 0 넣었어요. 싹 사라지고 얘만 남네. 그치? 마이너스 분배할게.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그럼 요때 m은 1보다 작다 되겠지. 그죠? 또 추가로 2 넣은 것도 바로 합시다. 여기다 바로 쓸게요. 2 넣으면 4. 2 넣었으니까 2 분배할 거야. 마이 분배하겠지.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얘도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m이 되겠고요.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 요때 m은 3분의 1보다 작다. 됐니? 좀 좁나? 넓게 쓸걸. 다음 요 축이요. 얘 축이요. 요거 축의 방정식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 2분의 m 플러스 2가 이번에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죠?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2 곱하고 그럼 0 여기 m 플러스 2 요거 4가 되겠고요. 요때 m은요. 2를 빼면은 마이 이렇게 가면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섞읍시다.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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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예요. 총 4개를 섞으면 자, 수익수 안에 긋고 자 먼저 마팔부터 마팔 7하고 왼쪽 0이죠. 0 7하고 오른쪽 그 다음 1 안 칠하고 왼쪽이네요. 왼쪽 그 다음 3분의 1이네. 3분의 1 안 칠하고 왼쪽 복잡해. 다음 마이부터 2까지 여기 마이 안 칠하고 2 안 칠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잡한데? 이거 제일 많이 겹친 데가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제일 많이 겹친 데 찾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거의 답은 A는 0보다는 크거 같고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사이에 낀 경우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쉽고 금방 풀리는데 양쪽에 벌어져 있어. 사이에 낀 게 하나도 없으면은 조금 귀찮을 겁니다. 그죠? 근데 하다 보니까 할만하죠? 그죠? 처음에 약간 이렇게 설계를 좀 미리 하시고요. 그럼 요거 따라서 그냥 빡빡 딱딱딱딱 푸시면 됩니다. 그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RPM입니다. RPM 112쪽에서 오늘 설명한 근해 분리를 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근해 분리를 보면은 여기 첫 번째 요거 3가지, 그리고 밑에 있는 요거 4가지라고 했지만 요 3가지만 봐도 되죠. 요 3가지만 봐도 돼요. 이런 걸 근해 분리라고 부르는데 원래 근해 분리는 요 밑에 있는 애고요. 근해 분리라고 하는데 얘도 선생님이 그냥 근해 분리라고 할게요. 똑같은 거예요. 근해 분리예요. 그래서 위에 걸 근해 분리 1, 선생님이 보통 근해 분리 2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먼저 위에 거는 그림도 안 그려봐도 돼요. 두근이라는 말, 이 말이 좀 중요해요. 요 두근이란 말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거 크다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답에도 보면은 갖다 붙은 애도 있고 안 붙은 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객관식이면은. 근데 이게 요 두근이라는 말 때문에 많이 틀려요. 알겠죠?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양수니까 합한 거나 곱한 건 크겠죠. 음수는 합한 건 작고 곱한 건 0보다 클 거고 요 세 번째가 제일 좋죠? 서로 부호가 다를 경우는 판별식 안 봐도 돼요. 두근의 합도 안 봐도 되고 곱만 봐도 되는데 이때 합을 안 봤던 이유는 서로 부호가 다르다라고만 했으니까 안 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두근의 합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어. 예를 들어서 양수의 절대값이 음수의 절대값보다 크다란 말이 있다. 그러면 두근의 합을 봐야 돼요. 이때도 판별식은 안 봐도 돼요. 판별식은 안 봐도 되는데 합을 알 경우는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해 분리 2입니다. 요거는요 그림을 좀 그리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는 그림이 나온다면 옆에다 살짝 하나만 그려볼까요? 하나만 그릴게요. 자, 밑에 공간이 조금 있나요? 자, 1번 경우만 잠시 보면은요 1번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얘가 Y는 fx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두근이 P보다 크다? 그럼 pH가 알파 왼쪽에 있었을 거고 그 다음 요 축이 있었을 거야. 요 축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요 그림을 통해서 식을 알아내는 거야. 알겠지? 그죠? 무작정 푸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뭐 p가 오른쪽에 있을 수 있고 왼쪽에 있을 수 있고 사이에 꼈을 수도 있고 q도 있을 수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요걸로 푸시는 겁니다. 요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118쪽입니다. RPM 118쪽에 841번인데요. 자, 요거 내용은 좀 잠깐 좀 볼게요. 보면은 범위가 이렇게 제한돼 있어요. 3부터 6까지 요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할 때 이때 K값을 구해라. 자, 요건 잠깐 생각해 보면 얘를 2차 함수라 생각하면
x제곱의 개수가 음수예요. 그럼 그래프 어떻게 돼? 위로 볼록해요. 그러면은 얘가 어떤 그래프가 있었을 때 위로 이렇게 볼록해? 요게 만약에 범위가 제한돼 있지 않다면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할 수 있나요? 항상 성립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윗부분은 0보다 크겠지만 요 밑에 부분이 0보다 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범위를 제한해 놨을 때 그랬을 때 항상 성립하는 얘기는 즉 얘는 뭐야? 얘가 그래프가 다 있는 게 아니란 얘기야. 요런 식으로 있단 얘기야. 요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얘가 3이고 얘가 6이다 이 얘기지. 맞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하면 돼요. 자, 요 범위 내에서의 원래대로 하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 원래는 요거를 fx라 치고 이 fx의 대값 최소값이죠. 최소값을 구해서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임을 보이는 거예요. 최소값을 구하는 거. 근데 얘는 단순하게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그냥 3 넣고 6 넣으면 끝나요. 3 넣고 6 넣으면 끝나. 그치? 자,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요걸 fx라고 치고요. f3이요. 자, 3 넣을 겁니다. 3 넣으면 마이너스 9, 12, 마3 플러스 4k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계산하면 4k 0이네요. 맞죠? 그치? 그러면 요때 k는 그냥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두 번째, 자, 이번엔 6 넣을 거야. 6 넣을게. 6 넣으면 마이너스 36 플러스 24 마3 4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4k 얘 계산 몇이죠? 마이너스 39니까 몇이냐 이게? 마이너스 15인가요?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은 요때 k는 15 이항하고 4 나누었으니까 4분의 1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얘네들이 섞어야 돼요. 섞으면 그냥 k는 4분의 15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정수 k의 최소값 4분의 15보다 큰 최소값 몇이에요 이거? 4죠? 그죠? 얘가 3점 뭐뭐잖아요. 그럼 답은 4가 되겠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844번도 마찬가지 문제예요. 자, 똑같은 문제인데 요거는 조금 주의할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한번 해볼게요. 자, 볼게요. 이 그래프가 요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범위가 얘래요. 아, 이건 쉬운 거네요. 자, 얘가 얘보다 어디에 있어야 된대요? 위에 있어야 된대요. 위에. 아, 그러면 첫 번째 x제곱 빼기 ax 플러스 5가 x 빼기 3보다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어떤 거예요? 크단 얘기죠. 그죠? 그랬을 때 그 답이 요거 또는 요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2항에서 정리해보면요. x제곱 2항에서 x 2항에서 묶을 거야. x로 묶을게. 마이너스까지 해서 그럼 a 플러스 1x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얘는 부등식이지만 얘는 이거의 두근이 방정식이라 쳤을 때 이거의 두근이 몇 또는 몇이야? 2 또는 b란 얘기죠. 그죠? 요걸 방정식으로 풀면 되겠죠. 얘가 2 또는 b다라고 하고요. 자, 첫 번째 x에다가 몇을 넣어봐요? 2를 먼저 넣는 게 낫겠죠. 넣으면 a가 나올 테니까. 아니면 근과 계수의 관계 써도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할까요? 그게 더 편하겠는데? 야,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해볼게. 야, 두근의 합은 뭐예요? a 플러스 1이죠. 근과 계수의 관계 훨씬 편하겠는데? 그러면 두근의 곱은요? 두근의 곱은 8이 되겠지? 아, 여기서 바로 나오네. b는 몇이야? 4가 되겠고 b가 4라면 a는 몇이죠? 5가 되겠네요. 근과 계수의 관계가 훨씬 편하네. 답은 합해서 9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요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847번 아까 한 거랑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보면은 얘 그래프가 요거보다, 자, 여기 중요하죠. 항상 아래쪽에 있도록 하는 그 m값의 범위가 요렇게 써 있어요. 요렇게 써 있어. 이때 알파 베타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일단 그거부터 합시다. 얘 그래프가 위에 있는, 자, 첫 번째 마이너스 x제곱에 4x 빼기 6이
m의 x 빼기 2 플러스 1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으니까 어때요? 작다라고 쓰겠죠? 자, 요거 이항하면서 정리 좀 할게요. 자, m도 분배해야 되겠다. 이거 m 분배하고 한번 쓰고 할게요. 한번 쓰고 할게 바로.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mx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고요. 이항하면서 그럼 x 제곱 됐고 4x 이항하면서 x끼리 묶을게요. 암산할 수 있죠? m 빼기 4x 됐을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2m이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얘가 요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얘가 이번엔 뭐라고 했냐면 항상이라고 돼 있어요. 항상이라는 게 보통 무슨 뜻이에요? 항상이라는 게 보통 무슨 뜻이에요? 모든 실수란 뜻이에요. 모든 실수. 이거 전 시간에 했었는데 얘 보세요. 2차 부등식 맞죠? 모든 실수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두 가지 확인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뭐 확인해? 부등호 방향 확인해야 돼. 부등호 방향이 항상 0보다 커야 돼. 맞나? 맞아. 어차피 x제곱의 x는 1이야. 그럼 두 번째 뭐 확인하면 된다고 했죠? 판별식이죠.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어떻다? 작아야 돼요. 만약에 같다 표시 쓰면 작거나 같다. 그지? 이거 그거 하란 얘기죠. 자, 해봅시다. 판별식 쓸게요. b의 제곱 m 빼기 4의 제곱 마이너스 4ac 2m 플러스 7이 0보다 작다. 자, 계산하면 자 m제곱 마이너스 8m 16 분배해서 8m 마이너스 28이 0보다 작고요. 한 번 더 m제곱 지워진다. 여기다 쓸게. m제곱에 m은 지워지고 마이너스 몇이야? 10인가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요. 자, 요거 인수분해 어떻게 됩니까? m값으로 바로 가봅시다. m은 그럼 몇이에요? 풀마 2루트 3이죠? 2루트 3이죠. 그죠? 물론 합차긴 하지만 어차피 근데 m값이 중요하니까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사이에 답이 끼죠? 그러면 m은 마이너스 2루트 3보다는 크고 플러스 2루트 3보다는 작다가 되겠지. 그래서 보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겠네. 자, 문제에서 알파 베타를 구하래요. 알파랑 베타를 구하라고 마이너스 2루트 3이랑 2루트 3을 곱하라고. 답은 마이너스 12가 답이 되겠죠. 그죠? 모든 실수 문제랑 섞인 거죠. 다음 활용 문제 가봅시다. 자, 활용 문제 쉽죠? 자, 길이가 48cm인 끈으로 넓이가 128제곱cm 이상인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의 최대값을 a, 최소값을 b라고 했을 때 a, b를 구해라. 그러면 직사각형 잠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직사각형에서 이렇게 합시다. 가로 길이를 선생님이 x라고 할게요. 어차피 가로를 물어봤으니까. 그러면은 세로의 길이가 중요하죠? 자, 끈이 48cm인, 그러니까 요거 둘레의 길이가 48이란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가로랑 세로만의 길이는 몇이야? 24겠지. 그럼 가로를 x라고 했으면 세로는 뭐라고 해야 돼? 24 마이너스 x라고 하면 되겠네요. 맞죠? 근데 그거의 넓이가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x의 24 빼기 x가 이게 128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이상. 자, 분배합시다. 마이너스 x제곱에 24x에 128이 됐고요. 자,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128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인수분해 어떻게 되죠? 몇이랑 몇이죠? 8이랑 16 맞습니까? 6, 8에 48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x 빼기 8, x 빼기 16이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얘 답은 x는 8보다 크거나 같고 1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게 맞지? 맞죠? 그러면 이거의 최대 길이 얘가 a란 얘기지? 그럼 얘가 b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a 빼기 b를 구하라고 했지? 그럼 얘는 16 빼기 8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8이 되겠죠? 또 날로 먹는 거 하나 나왔네요. 853번. 자, 이것도 너무 쉽죠? 자, 부등식 저거를 만족하는,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먼저 자, 위에 거부터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요. 자, 몇몇이죠?
위에 1, 3. 몇 몇이냐 이거? 4, 4냐? 4, 3, 12에. 맞네. 누구 마이너스야? 위에 거 마이너스야. 그지? 그럼 위에 거부터. 그러면은 3x 플러스 4. x 빼기 4가 0보다 작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랑 4죠? 그럼 얘는 0보다 작으니까 사이에 꼈을 거야. 3분의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끝나겠지. 밑에 것도 인수분해 되는 것 같아요. 1, 2에 몇이야 이거? 3인가요? 2, 3인가요? 2, 3의 마마 아니에요? 4, 3. 맞죠? 맞니? 맞는 것 같아요. 자, 해볼게. x 빼기 2, 2x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2랑 2분의 3이에요. 0보다 커요. 크니까 벌어지죠? 자, 작은 거 먼저 써야 돼요. x의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됐죠. 자,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섞어야 됩니다. 섞읍시다. 자, 마이너스 3분의 4 안 칠해요. 4 안 칠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분의 3. 2분의 3 여기쯤 있겠죠? 7하고 왼쪽 2도 7하고 오른쪽 이렇게 됐고 얘는 겹치는 부분이 여기랑 여기예요. 그럼 답은 x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고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가 되겠지. 자, 오른쪽 건 쉽죠? 오른쪽 거 x는 뭐예요? 2랑 3이죠. 정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음 왼쪽 거는 뭐부터 해요? 마일부터죠. 마일 0 어디까지 가야 돼? 1까지 갈 수 있죠. 맞지? 개수 세는 거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몇 개? 5개예요. 이거 개수 세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유형 가봅시다. 이번엔 절대값이랑 섞여 있어요. 자, 이렇게 요 절대값에 숫자만 있잖아요. 이러면 금방 풀리죠. 자, 이것도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면 답이 어떻게 돼? 사이에 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오 쓰고요. x 플러스 4 쓰고요. 5 이렇게 사이에 낀다고요. 그런 뒤에 4만 빼주면 끝이에요. 4 빼면 마구. 여기는 1. 하나 푼 거예요. 자, 두 번째. 얘는 인수분해 되죠. 얘가 1, 2에 2에 마이너스인 것 같죠? 그럼 x 플러스 1, x 마이가 작거나 같다. 마일이랑 2예요. 얘도 0보다 작아요. 그럼 사이에 끼겠죠. 마일, 여기가 2 이렇게 되겠지. 자,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섞으면 그냥 끝이에요. 자, 마구 7하고 1 여기쯤 칠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마일 7하고 2 7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겹치는 부분이 여기죠. 그러면은 x는 마일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얘가 a죠. 얘가 a고 얘가 b입니다. 자, 문제에서 b 빼기 a를 구하라겠어요. b 빼기 a는 1 빼기 마일을 하라는 얘기니까 2가 답이죠. 자, 861번 가봅시다. 요거의 해가 요거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먼저 위에 거부터 인수분해 되죠. 몇몇? 2, 5. 2의 마이너스. 그지? 자, 위에 거부터. 그럼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가 작거나 같죠? 그럼 얘가 마오랑 2고 작으니까 사이에 껴요. 요렇게. 2죠. 다음 두 번째. 혹시 밑에 거 인수분해 될까요? 됩니다. 얘를요. 마이너스로 묶어서 k 플러스 2라고 하면은 얘가 k 플러스 2랑 1로 인수분해가 돼요. 누구 마이너스 가져가야 돼요? 1이 마이너스를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x 빼기 1에 x의 k 플러스 2의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고 요때 x를 1 또는 마이너스 k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문제요. 얘가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보는 거지. 자, 첫 번째. 요 마이너스 k 빼기 2가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하죠. 뭐부터 해볼까요? 얻어 걸리면 한 방에 끝나니까. 작은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작은 거 해볼게요. 마이너스 k 빼기 2가 1보다 작다라고 한번 세볼게요. 그러면 요때 x는 마이너스 k 빼기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올 거야. 자, 이제 섞을 거야. 섞어서 맞는지 봐야 돼. 얘랑 얘를 섞어볼 거야.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마오에 7하고 2에도 7해서 이렇게 되는데 1이요. 1이면 여기 안 칠하고요. 얘가
마이너스 k 빼기 2가 여기 있다 칩시다. 요렇게 될 건데 요러면 겹치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요 답이 나올 수 있나요? 아니었네. 잘못 찍었네. 자, 그럼 요 경우가 맞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k 빼기 2가 1보다 컸다. 그러니까 요렇게 반대로 바꿔주면 되지. 자, 요게 맞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수직선 잘 그려놓고 여기다가 마오 칠하고 2 칠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1 안 칠해요. 여기도. 자, 여기서 보면은 요 사이에 있는 해가라고 했으니까 요 마이너스 k 빼기 여기 있죠. 얘보다 커야 되겠죠? 마이너스 k 빼기 2가 요렇게 돼 있었어야지 여기 겹치는 부분이 얘라고 얘기하겠지. 그 얘기는 얘만 보면 되지. 마이너스 k 빼기 2가 2보다 어떻다? 일단 오른쪽에 있으니까 어때야 돼? 크다지. 그치? 근데 이때 같으면 될까 안 될까? 같으면 될까 안 될까? 만약에 k 빼기 2가 여기 딱 2였어. 이렇게 되면 겹치는 부분을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나 안 하나? 안 하지. 맞지? 여기 동그라미 안 칠해져 있고 얘는 칠해져 있다 보니까 겹치는 거는 안 칠해져 있는 거잖아요. 맞지? 그러면 같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마저 풀면 이항하면 마이너스 k가 4가 되겠고요. 요거는 k가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이게 항상 같다가 붙냐 안 붙냐가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시험에도 이 문제가 낼 거란 얘기죠. 다음 문제 보죠. 자, 이번에 요거 우리 개념 원리에도 하나 필기해 준 것 같은데, 자, 요 내용 뭐였어요? 삼각형이 될 조건과 둔각삼각형이 될 조건 요거 좀 체크하셔야 되겠죠? 요거 한 번 더 써줄까요? 안 써도 되죠? 그치, 안 써도 될 것 같죠? 자, 요거부터 해봅시다. 얘는 사실상 원래는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세 가지예요. 자, 봐봐. 첫 번째는요. 세 변의 길이가 요거인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될 때 자연수 n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먼저 첫 번째 원래는 이거 봐야 돼요. 얘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고 얘도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세 변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n 빼기 5가 0보다 크다. n도 0보다 크다. n 플러스 5도 0보다 크다. 그러니까 n은 5보다 크다. 요때 n은 마오보다 크다니까 결국 뭡니까? n은 5보다 크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삼각형이 될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A랑 B랑 C 이렇게 세 개의 변이 있다고 합시다. C가 가장 긴 변이라고 했을 때 삼각형이 될 조건은 짧은 두 변의 합이 가장 긴 변보다 어때야 되죠? 길어야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2cm, 3cm, 4cm야? 요렇게 합한 게 4보다 크면은 삼각형이 되는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삼각형이 될 조건. 삼각형이 될 조건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n 빼기 5랑 n을 합한 게 n 플러스 5보다는 크다. 요걸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하면 n 사라지죠? 얘는 10보다 크다. 나왔어요. 세 번째, 이제 둔각 삼각형이 될 조건이에요. 자, 둔각 삼각형이 될 조건은 가장 긴 변을 기준으로 하세요.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된다. 긴 변을 기준으로 해야지 덜 헷갈릴 거예요. 계산하면 n제곱 10n 25 n제곱 마이너스 10n 25에 n제곱 됐을 거고요. 플러스 n제곱이죠. 자, 이쪽에다 풀게요. 이항하면 n제곱 마이너스 20n 끝났네. 0보다 작죠? 그럼 n에 n 빼기 20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0이랑 20이니까 요때 n은 0보다 크고 20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얘랑 얘를 섞으면 끝이지. 자, 이쪽에다 할게요. 자, 0 안 칠해, 20 안 칠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 안 칠하고 오른쪽, 10 안 칠하고 오른쪽. 그럼 얘는 여기가 겹쳤다. 그러면 요때 n은 10보다는 크고 20보다 작은데 여기 사이에 있는 자연수 몇 개? 이거 몇 개예요?
8개예요, 9개예요? 이거 9개예요. 이거 잘 세야 돼요. 오케이? 이거 잘 세세요. 자, 세는 것도 잠깐 얘기해주면요. n은 11, 12, 쭉쭉쭉쭉 19까지죠?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계산하기 편하거든요. 1부터 19까지는 몇 개 있어요? 19개 있죠. 1부터 19까지는 19개 있어요. 그러면 11부터란 얘기는 19개에서 1부터 몇 가지를 덜어내요? 10가지를 덜어내요. 그러니까 19개에서 10개를 빼는 게 맞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숫자 세는 게 좀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보통 다른 데서 이렇게 설명하죠? 얘랑 뭐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다음에 뭐 하라고 합니까? 1 더하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아니면 큰 거에서 요 바로 직전 거를 빼세요. 오케이? 바로 직전 걸 뺀다. 개수 잘 세야 돼요. 마지막 요령 볼게요. 요거 하고서는 요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좀 봅시다. 자, 요거 봅시다. 얘는 쉽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이란 말이 나왔어요. 뭐 할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죠? 그냥 크다죠. 그치? 서로 다른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큽니다. 이거 하면 끝이죠? 자, 해봅시다.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K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전개하면 4K 플러스 4 마 4K제곱 마 4 크다. 한 번 더 정리하고 갈게요. 마이너스 3K제곱 4K 4 없어지네요. 마이너스 4로 나눠주고 마이너스로 나눠줄게요. 부호 바꾸고 부등호 바뀌면 이렇게 되고요. K로만 묶으면 옆에다 쓸까? K로 묶으면 3K 빼기 4가 0보다 작다. 0이랑 3분의 4입니다. 그럼 얘 K값의 범위는 사이에 끼죠? 요렇게 금방 나오네요. RPM 122쪽이에요. 자, 요거 전 시간에 그러니까 그 근해 분리라고 하죠. 근해 분리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 관련 유형해서 잠깐 한번 보고 또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봐야 될 거 요 세 가지 좀 외울 수 있으면 외워야 돼요. 근데 사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딱 보면 알죠. 자, 보면은 얘가 요 세 가지 조건이 나왔을 때 이때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요거부터 잠깐 복습을 할게요.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했으면 먼저 두 근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뭐 한다? 판별식 쓸 거죠. 근데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두 근이라고 해서 얘는 근이 진짜 두 개란 얘기가 아니에요. 얘는 중근도 두 근이라고 친다는 얘기죠. 여기에 만약에 서로 다른이란 말이 나오면 그러면 같다고 표시를 빼야 되는데 이런 말이 없다라고 하면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다음 두 근이 모두 양수란 얘기는 두 근의 합, 얘가 두 근의 합이죠.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요. 요 두 근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크겠지. 양수니까. 그 다음 두 근의 곱도 0보다 큰 거고 음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솔직히 제일 쉬운 게 서로 부호가 다른 경우죠. 서로 부호가 다른 경우는 굳이 판별식 안 봐도 돼요. 두 근의 합은 몰라서 안 봐요. 오케이? 알면 본다고 했어요. 그럼 두 근의 곱만 알아보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내용 관련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나옵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A값의 범위를 구해라. 자,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치고요. 얘는 세 가지 경우를 볼 거예요. 첫 번째, 두 근이란 말이 나왔어요. 두 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두 근이니까. 다음,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도 0보다 어때야 돼? 양수니까 크다 볼 거고요. 다음, 두 근의 곱도 양수니까 0보다 크다. 요 세 가지 볼 거죠.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판별식부터 b의 제곱 a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2a가 될 것 같은데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전개하면 a 제곱 플러스 8a 16 플러스 2a가 크거나 같다. a 제곱 10a 16 크거나 같다. 그치? 인수분해 28의 뿔뿔이죠. 그러면은 a 플러스 8부터 쓸게요. a 플러스 2가 이렇게 됐을 거고요. 얘가 마8하고 마인데 0보다 커요. 크니까 벌어지죠.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답이에요. a는 마8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마2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경우, 이번엔 두 근의 합을 볼 건데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근과계수의 관계. 그죠? 마이너스 a분의 b 해보면은 a 플러스 4죠. 얘가 0보다 크다. 이건 바로 나오네요. a는 마사보다 크다. 다음 두근의 곱입니다. 두근의 곱은 그냥 a분의 c지. 그죠? a분의 c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a죠. 이것도 0보다 크다. 얘는 양변에 마이를 곱할 거니까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해서 0보다 작다예요. 그지? 자, 마지막으로 섞으면 답이겠죠? 자, 섞어볼게요. 마8 7하고 왼쪽 마2도 마이는 좀 여기다 해야겠다. 마이를 7하고 오른쪽. 다음 마사 안 7하고 오른쪽. 다음 0이에요. 0 안 7하고 왼쪽이네요. 자, 이렇게 되면 누가 답인 거야? 답은 가장 많이 겹친 데가 답이에요. 그죠? 그럼 어디? 여기가 가장 많이 겹쳤죠. 맞죠? 그래서 얘는 마이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75번. 요거는 근의 분리랑은 좀 상관이 없죠? 자, 요거는 그 같다 표시 안 붙냐 그거 좀 따지는 거. 자, 요것도 빨리 해봅시다. 먼저 위에 거 인수분해 2,5의 마마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가 x 빼기 2, x 빼기 5가 작다. 2랑 5죠? 그럼 사이 끼죠?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제 빨리 할 수 있지? 자, 밑에 거는 1이랑 a의 부호 뭐냐? 마마지. 그지? 그럼 얘가 x 빼기 1, x 빼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네요. 근데 이때 x가 1 또는 a인데 이거지. 얘는 a가 또 1보다 커요, 작아요?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죠? 모르는데 조금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얘가 어차피 그릴 거니까 왼쪽 거만 먼저 그려볼게. 2 안 칠해, 5 안 칠해. 여기 5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안 칠하고, 자, 생각해보자고. 만약에 a가 1보다 작았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x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됐었으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 어딘가에 a가 있었을 테니까 이러면 겹치는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아마도 세 번째 a는 1보다는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x 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였을 텐데, 자, 그 다음 생각할 거는 만족하는 정수 x가 오직 몇 개? 한 개만 있어야 된대요. 그럼 여기에 숫자를 좀 써야겠다. 2, 여기는 3, 4라고 쓰면은요. 자, 한번 해볼게요. 1 여기 있으니까 1에다가 동그라미 7하죠. 7하고 a가 요렇게 갔을 텐데 요 사이에 만족하는 정수가 a라면, 한 개라면 적어도 a는 몇과 몇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3과 4 사이에 있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일단은 a가 있었어야 돼요. 즉 보면은, 자, 답을 쓸게요. a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았었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같다 표시지. 자, a가 딱 3이었다. 자, 참고로 a 여기 칠해져 있어요. 그럼 요렇게 돼도 요 사이에 한 개의 정수가 있다 없다? 있는 거지. 이 칠해져 있는 3이 겹쳤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에다가는 같다 표시 붙여도 되는데 4였다라면 이러면 몇 개라고 얘기해요? 2개라고 얘기하죠. 3도 되고 4도 되니까 4에는 같다 표시가 붙으면 안 되겠죠. 그지? 그래서 답은 얘가 답이죠. 자, 그 다음 이게 근의 분리 문제예요. 근의 분리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할 때는요, 좀 그래프를 그리고 하세요. 그러니까 얘들을 외워야 돼. 근데 이거 어떻게 외워? 못 외워.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하나만 좀 보여줄게요. 요거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린 상태에서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이, 즉 알파와 베타가 P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P의 위치가 어디쯤이어야 돼요? 두 근이 P보다 크대. 그러니까 P가 알파보다 왼쪽에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두 근이 P보다 크대.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를 y는 fx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세 가지를 봅니다. 먼저 두 근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역시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죠? 만약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으면 당연히 같다 표시 빼는 거고요. 그지? 다음, 그 다음 봐야 될 거는 요 P가 그래프에 대응하는 값이요. 즉 FP요. P가 그래프에 닿으려면 올라가야지 그래프에 닿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FP는 0보다 크다지. 그지? 그 다음 요 가운데 보면은 얘는 2차 함수다 보니까 요 가운데 요거를 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 축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이건 외워주는 게 좋아요. 그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오케이?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건 외워주세요. 쓸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가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을 때, 자, 요 p라는 애가 얘보다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크다.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물론 사이에 낀 경우는 얘 안 봐도 되고요. 얘도 안 봐도 되고, p가 0보다 작은 경우. 즉 이 경우는 뭐야? p가 요 가운데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야. 두근 사이에 p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밑으로 내려가겠죠? 0보다 작다.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878번.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설계를 먼저 좀 하고 해야 돼요. 문제에서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 요렇게. 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다음 두 근이 1보다 크다. 그럼 1이 어디 있단 얘기예요? 두 근이 1보다 크다고 했어요. 알파 옆에 여기에 1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 요 가운데가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자, 요거를 fx라고 치고요. 자, 먼저 첫 번째 판별식이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0보다 어떻다? 두근이니까 크거나 같다. 두 번째, 이번에는 요거를 fx라고 치고 y는 fx라고 치고요. 자, 1을 fx에 대입한 값이 0보다 어떨 것이다? 컸을 것이다. 즉 f1은 0보다 컸을 것이다. 세 번째, 이번엔 요 축의 방정식 있죠? 마이너스 2a분의 b가 1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다. 요 세 가지를 보겠다 이 얘기예요. 그죠? 자, 이러면 이제 풀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자, 첫 번째 판별식부터 할게요. 짝수 판별식 쓸게. 자, b'의 제곱, k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얘가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2가 크거나 같고요. 0보다 크니까 벌어지죠. 그래서 요때 k는 마이보다 작거나 같다. 요때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다음, 이번엔 f1이 0보다 크다. 그냥 x에다 1 넣으란 얘기죠. 1 넣으면 1 빼기 2k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마이너스 2k가 마오가 되겠고, 마이로 나눌 거죠? 그럼 부동호 바뀌고 2분의 5. 자, 세 번째.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축을 쉽게 구하는 공식 같은 거예요. 공식이죠. 축을 쉽게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뭐가 되는 거야? k죠. 이게 바로 나오지. k예요. k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럼 마지막으로 얘네 세 개를 섞을 거죠. 자, 섞읍시다. 그러면은 마이 7하고 왼쪽, 2 7하고 오른쪽, 2분의 5 요쯤 있겠지. 안 칠하고 왼쪽, 그 다음 1 안 칠하고 오른쪽. 자, 이렇게 되면 겹치는 부분이 여기죠, 여기. 그럼 답은 2보다 크거나 같고요. k죠, k. k라고 써야 되지. 얘는 같다라고 붙이면 안 되고 2분의 5라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문제에서 이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답은 뭐라고 써야 돼요? 2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근해 분리 문제도요. 그러니까 미리 문제를 좀 설계를 좀 해놓고 하면은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여기 위에 요 내용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요거 사실 외울 필요 없는 거죠. 딱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위에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해 분리 문제 잘 풀 수 있고요. 근해 분리 중요한 거예요. 계속 나올 거예요.